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목동에 사는 사시인입니다. 카드사에서 1억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서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기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엄중하게 정부에서 보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팸 문자도 많이 오고요. 금융 사기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사기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보 유출되고 이렇게 하는 곳은 다음 2차 사고에 나지 않도록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영업기간을 한 1, 2년 이상 정지시키더라도 과감하게 해야만 그런 일이 다시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점을 걱정해 하신 목동에 사는 사시엔 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구구절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부 대책을 보면은 카드사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부가 확실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사시엔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6538님은 yes 원포인트 개헌을 원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1579님은 no 대한민국 개헌은 꼭 필요하지만 개헌보다 우선 경제를 살리려고 힘쓰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저희 스마트폰에 있는 YTN 라디오 앱 이름이죠. 예스입니다. 예스 다운받으셔서 게시판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신화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죠.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만났죠? 예, 홍명보 감독이 오늘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이요, 최근에 한국의 한 병원에서 이제 무릎 수술을 받기로 해서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 감독이 원래는 가볍게 병문안 정도만 할 예정이었다가 2달 전에 한국 대표팀과 이 스위스 또 이 한국과 러시아 이 평가전 2경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조언까지 다 듣느라고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히딩크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네. 히딩크 감독이 한국 경기 영상을 보고 굉장히 날카롭게요. 네. 한국 선수들 집중력 레벨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찬스를 허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건데요. 네. 한국이 실제로 그 러시아전에서 골키퍼 정성용 선수가 수비 실수를 좀 하고 이러면서 네. 1대2로 졌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 지적이 사실 정확하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고요. 네. 또 히딩크 감독이 과거에
과거에 이 러시아 축구대표팀을 맡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또 홍 감독한테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급 정보겠네요. 특급 정보. 네. 그러게요. 홍 감독이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기자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냐 이렇게 네. 물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 아주 진지하게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고급 정보 많이 들어서 러시아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기자들이 좀 입을 좀 다물어야 되겠네요. 질문도. 그런가요? 아니 네. 뭐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봐야겠지만요. 네. 대답을 안 하죠. 홍명보 감독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홍명보 감독, 박지성 선수도 만나서 대표팀 복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건 박지성 선수가 대표팀에 복귀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직접 만나 봐야지 어떻게 될지 그렇겠죠. 어떻게 될지 네. 예, 알 수가 있겠지만요. 홍 감독이 이제 오는 3월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유럽에서 이제 그리스하고 원정 평가전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박지성을 직접 만나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2011년 1월에 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표팀에서 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올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줄 리더는 박지성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정말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도 박지성 선수는 작년까지도 계속 공식 인터뷰 때마다 네. 은퇴 번복할 생각 없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늘 그때마다 했습니다. 그 홍 감독이 이런 상황을 다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예. 아직까지 자신도 이 박지성하고 직접 얘기를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지성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해보겠다. 뭐 이런 좀 뜻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이 오늘 역시 이제 인터뷰에서 박지성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박지성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즉흥적으로 이번에 든 게 아니라 지난해 6월에 대표팀 맡았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온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홍 감독으로서는 정말로 팀의 이제 리더 역할을 할 선수가 이제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드는데요. 하지만 직접 만난다는 게 곧바로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홍 감독 역시 난 박지성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팀을 맡았을 때부터 쭉 생각해왔다. 여기에 또 방점이 있네요. 네네. 네. 한국 루지가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간략히 좀 전해주실까요? 예, 그 대한 루지 경기 연맹이 오늘 이제 국제 루지 연맹으로부터 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전 종목에 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통보인데요. 사실 좀 행운이 좀 따랐습니다. 이 루지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자력으로 출전권을 딴 거는 이 남자 싱글, 남자 선수 혼자 타는 종목 하나였는데 이 팀 릴레이라고 계주 종목이 이번 올림픽 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가국이 모두 유럽하고 북미에만 몰려 있어서 이 국제 루지 연맹이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를 하나 주겠다 이런 네. 결정을 했고요. 월드컵 대회에 한국이 꾸준하게 출전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와일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주 출전을 하려면은요, 이 모든 종목 남자 싱글, 여자 싱글, 또 남자 더블까지 이 세 종목의 출전권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 그 팀 릴레이의 와일드 카드를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까지 출전권이 다 생긴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행운까지 따라온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 루지 등록 선수가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연습장도 없어서 지금 아스팔트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야말로 기적을 이뤄낸 루지 대표팀입니다. 네. 행운의 티켓을 또 기적의 금메달, 기적의 메달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화로가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구간, 반대쪽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이어지는 신촌로가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반대쪽으로는 더 긴데요. 충정로역에서부터 신촌 교차로까지 쭉 속도로 못내고 있습니다. 성산로가 독립문 고가에서부터 연대 앞 3거리까지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고요. 종로에
종로의 경우는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반대쪽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 종로 5가에서 용두동 사거리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을지로는 4가에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퇴계로도 퇴계로 지하차도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노년로가 많이 어렵습니다. 역삼역에서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설릉로가 학동 사거리에서 도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핑 할인, 공짜 영화 관람, 무이자 할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서 고객들을 모으는 카드사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에 따라서 카드를 고르는 재미도 있고 또 가입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 회사들은 가입 고객 모으는 데만 힘쓰고 모여진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돌보는 것은 여전히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이들 3개 회사의 고객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업체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직원에 의해서 대량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유찬호 실장 연결해서 어찌된 일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장 유찬호입니다. 네, 카드사에서 고객 정보가 이렇게 많이 유출된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과거 2011년 네. 삼성카드 그리고 하나 SK 카드로부터 네. 정보가 수백 건에서 수십만 건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백 건에서 수십만 건.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유출된 신상 정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유출된 신상 정보는 3개사 합쳐서 약 1억 400만 명 정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의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정보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억 400만 명 정도. 이게 누적된 거죠? 이렇게 합쳐서? 예, 3개사 다 합쳐진 거고요. 네, 사상 예. 최대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도 뭐 잘 모르게 또 유출된 것들도 있을 듯한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개인 신용 평가업체 파견 직원, 이 직원이 오히려 더 관리하라고 했던 직원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보안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예. 통상 신용카드사들은 뭐 다른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고객 정보에 대해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은 물론이고 네. 내부 직원도 특별히 허용된 목적이 아니면 접근을 통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시스템을 대체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3개 카드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그런 그 내부 통제 체제에 허점이 발생하였고 그 허점을 이 외부 용역 직원이 포착을 해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허점이 발생했는지는 조만간 저희가 현장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현장 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USB 카드를 통해서 복제해서 쉽게 넘겼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예, 통상 USB를 통한 복제가 통상 그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으로 그 USB를 통한 그 자료 다운로드를 갖다가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허점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인을 규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유출된 신상 정보, 그 카드 회사, NH카드, 또 KB카드, 롯데카드인데 웬만하면 다 이런 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예. 이들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들의 보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카드사들은 그 개인 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접근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그렇게 규정돼 법규에서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어느 정도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통상적으로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나갈 때 그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일상적으로 개인 정보를 갖다 쉽게 다운받고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3개사의 경우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데 그 허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카드사들 이제 보안이 철저해서 유출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걱정은요, 유출된 정보들이 아주 나쁜 용도로 또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게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아마 고객들의 가장 큰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유출을 한 범인들은 이 개인 정보를 대출 광고 또는 대출 모집 권유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을 한 것으로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대출 모집이나 대출 광고에 활용이 되었다면 아마 그 고객분께서는 모르는 전화라든가 이런 대출 모집 업체로부터 이 대출 모집 권유 스팸 문자를 받으셨거나 뭐 이러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출된 정보만으로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금융범죄 조직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금융범죄에 활용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은 네. 개인정보 불법 수집자 및 최초 유통자가 검거돼서 외부에 유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그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이런 데는 악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보인다. 예. 문자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큰 걱정은 이제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반복되는 유출 원인 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과거에 그런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제재 수준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런저런 점들을 감안해서 또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적됐듯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이고 또 국민들의 걱정들도 크신 만큼 저희가 이번에 조만간 실시하는 현장 검사를 통해서 네.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저희 네. 최대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누적 1억 4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다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네. 현행 법적 처벌은 최고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이걸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지금, 현행 법적 처벌의 경우에, 일단 당사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출시킨 당사자들의 경우에는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드사들, 정보가 유출된 그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최대 영업정지, 임직원의 경우에는 최대 해임권고까지 네.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제재 수준이 될지는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물론 그렇겠죠. 예. 혹시 너무 반복되니까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정보가 유출된 것은 3개 카드사지만 사실 이런 외부 용역
그 전산 용역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든가 그 외에 뭐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라든가 이런 그 정보 유출 사고는 그동안도 많이 발생해 왔고, 그래서 현재도 어느 금융회사건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일단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이번에 현장 검사는 우선 해당되는 금융회사만, 카드사에만 실시를 하지만은 네. 그와 동시에 고객 각 가능한 모든 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네.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및 그 고객 정보 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전체적으로 전면 점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금융감독원에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일단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현장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 회사의 경우에 예. 그 유출된 정보 내역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확인이 그렇죠. 되면은 이 고객들에게 네. 그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네. 그다음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지 최소화 대책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고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러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차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하여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카드사 일본을 예, 뵙게 해주시기 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유찬우 실장이었습니다.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 인데요. 1323님은요, 너 정권만 바뀌면 개헌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죠. 국회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0440님은요, yes,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발전에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사회 악습을 뿌리 뽑기한 관계법들은 더욱 강력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모두 감사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세계를 보는 창. 요즘 엄청 춥죠?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경제 뉴스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연 2.5% 제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 때 좀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했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좀 살아나고는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회복세에 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음 달부터 또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가장 유망한 투자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내의 본사나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임직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 말에 끝나는데 이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동네 빵집 또 관련해서 항상 나왔던 기업이죠. 파리바게트. 국세청이 파리바게트 가맹점주에게 1,000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나 본데 왜 그렇습니까? 네, 최근 국세청이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에게 2011년과 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 가맹점주가 본사에게 보고하는 매출액 시스템이 있는데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과 가맹점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과소신고분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측에서는 그 본사에게 보고하는 매출액은 재고분을 감안한 과대에 계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세청에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들의 이렇게 그 세금 과세하는 것이 좀 시스템적으로 구멍이 좀 있어서요. 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건강보험료 이게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이달부터 또 오르나 보죠? 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0.1%포인트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서 올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94,140원으로 1,570원이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지구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느몽도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북미에 불어닥친 한파로 정말 꽁꽁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청났어요. 지금 북미가요. 근데 거긴 또 너무 춥고 또 남쪽이죠. 그 남미는 또 너무 더워서 지금 난리인데 100년 만에 거긴 또 폭염이라고 하죠. 지금 지구촌 좀 이상합니다. 네. 지구촌에 불어닥친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 또 환경 오염 문제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일본 관련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연일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좋은 뉴스면 괜찮은데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뉴스만 많아요. 네,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지난주에도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일본 관련 뉴스. 물론 이제 일본의 올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뜨겁게 일본을 달굴 수 있는 어떤 그 이슈가 개헌, 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헌 문제가 나옵니다만 거기에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제 평화 헌법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태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던 헌법
정신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정을 하겠다. 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점점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그 가을이 넘어가기 전에 어떤 그 뚜렷한 어떤 그 방향이랄까요? 이제 그런 게 보일 것 같습니다. 뭐 그것과 또 이제 관련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있죠. 관련이 있죠. 이제 집단 자위권 문제. 그것도 역시 뜨거운 그 이슈로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정당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 같은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있는 그 보수 정당이죠. 그 일본 유신회라든가 다함께당 이런 당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 그 집단 자위권이라든가 개헌을 앞두고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인가, 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근데 개인적인 제 사견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3분의 2 선을 넘어야 되는데 공명당의 어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런 게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집권당이죠. 자민당. 네. 자민당이 올해 주요 목표를 정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네. 야스쿠니 참배를 목표에 집어넣었나 네, 보죠? 노골적으로 넣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자민당이 올해 주요 목표 이걸 정해서 이제 일단은 그 총무회의에서 정한 거죠. 이게 이제 조만간 전체 당 대회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 이게 아예 그냥 올해 목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당 차원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아베 총리 그 내각의 이제 수반이죠. 아베 총리가 했던 그것을 정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역시 그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그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 헌법을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내각을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학 사관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 교육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정당 차원에서도 그 자민당이 지금 아베 총리를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려면은 일본의 그 올해 경제가 변수가 되겠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해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용인이 될 텐데, 지금 디플레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경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뭐 약간씩은 뭐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요. 자칫 이게 지금 소비세는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용이라든가 이게 경제 지표가 별로 이렇게 좋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칫 나쁜 의미에서의 인플레로 옮겨가지 않는가 이런 변수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권 자민당도 야스쿠니 신사를 이제 참배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네. 미국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베 총리의 동생인 기시노부 외무성 부대신이 또 미국에 급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일본 문제. 결국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 경제가 잘 돌아가면 집권당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계 경제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죠. 이게 세계 투자은행의 이제 큰 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이 민트의 활약을 주목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민트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전 회장이죠. 오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의 전 회장인데, 민트라고 하는 거 지난 우리 브릭스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 말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오닐 전 회장이. 근데 이제 BBC 방송에서 이번에는 브릭스가 아니라 민트를 주목하라. 이 민트가 그 약자가요. 그러니까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이렇게 네 나라를 합친 약자입니다. 민트. 그래서 이제 이 2014년은 특히 이 민트를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공통점이에요. 일단 인구가 많습니다. 이 인구가 이 네 나라를 다 합치면
5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인구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젊은 층이 많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선진국과 다른 그런 어떤 그 인구 구성이죠. 그 다음에 자원이 풍부하고 이제 이런 공통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들이 굉장히 그 앞으로 경제 성장 그 주목할 만한 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그 전망을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2050년대에 가면은 이 나라들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경제 그 GDP 규모로 했을 때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거다 이런 좀 나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한파 문제 짚어보죠. 뭐 미국에서는 냉동고 한파다.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 냉동고 한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북극으로부터 불어닥친 한파. 이게 지구촌에 많은 이상기후 이게 섞이고 있는데 올겨울에 보면은 좀 북미 지역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유럽은 거꾸로 너무 안 추워서 걱정인데 어쨌든 북미 대륙 지금 20년 만에 한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벌써 사망자만 오늘까지 보니까는 22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뭐 교통사고라든가 크고 작은 피해 이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 이상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 플로리다라든가 하와이 포함해서 몇몇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역이 지금 영하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죠. 네. 엄청 춥네요. 앞서 이제 유럽은 따뜻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산타크로스의 고장, 핀란드, 수도 헬싱키 남부 지역은 지난달까지 최근 30년 사이에 가장 훈훈한 날씨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쪽에는요, 그 겨울이 도대체 언제 오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한 번 더 짚어보죠. 워낙 추워서 감옥에서 탈옥했다가 했던 탈옥수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을 전어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한 감옥을 탈출을 했던 탈옥수라고 하는데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 만에 다시 자수를 했다고 하죠. 뭐 과거에 그 배가 고파서 감옥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이러다가 좀 너무 추워서 일부러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는지 물론 농담입니다만 뭐 그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제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그 체감 온도로 따지자면 영하 뭐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뭐 이거 남극은 물론이고 화성보다도 더 춥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한때 그런 비슷한 영화 있었죠. 영화 투마로인가요? 네, 투마로우. 예. 네.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커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지구 온난화 이렇게까지 심각한 것인가 이렇게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 그 물론 저 온난화다 그럼 따뜻해지는 건데요. 그 지금 남미의 이상 기온 이거는 물론 남미는 지금 여름철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이제 더워지는데 왜 그럼 미국은 더 추워지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물론 제가 이제 기상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뭐 저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북극에 이제 찬 공기가 이제 거기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걸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제 그 주변을 빠른 제트 기류가 이제 감싸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온난화 때문에 이제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제 흘러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의 경우에 북미로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북미 쪽으로 큰 추위가 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북반구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유럽은 따뜻하고 말씀하셨죠? 네네. 북미 대륙만 아주 극심한 한파가 찾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마치 예를 들자면 물을 만약에 이제 뚝이 무너지면 이제 쏟아지는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터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찬 공기가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북유럽은 오히려 너무 안 추워서 걱정이고 동남아도요. 네. 동남아도 이례적으로 한파가 찾아왔다고 그렇죠. 하죠. 네. 뭐 동남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약한 종이로 만든 그릇 안에다 물을 가득 담았다고 했을 때 이게 종이가 점점 약해지면은 어느 한쪽에선가 터지겠죠. 근데 그렇겠죠. 예, 어디가 터질지를 모르니까 이 기상 전문가들도 그걸 예측을 미리 알려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상하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게 간 거고 또 북미 쪽으로 원래는 그 겨울철이 되면 찬 공기가 유럽 쪽으로 해서 한반도 쪽 이쪽 방향을 트는 게 정상적인 경우인데 이번에 어떻게 북미 쪽으로 갔다고 하죠.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추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겨울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한파가 올 것이라는 예측 어느 정도는 해야 네.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국제기구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그 세계 기상기후 WMO라든가 아니면 유엔 환경계획 같은 거 UNEP라고 하죠. 이제 이런 국제기구가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생겼죠. 88년인가 생겼는데 IPCC 이제 이런 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IPCC의 경우에 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돼 있는 그런 국제기구인데. 뭐 지금까지 인간이 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석을 다졌다 뭐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것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IPCC라고 하셨죠? 네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네, 단체. IPCC. 예. 네. 그러니까 그 주요 임무는 유엔 산하로 지구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진단하고 또 예방하는 그 네. 국제적인 전문가 단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뭐 여러 번 합의가 있었죠. 이제 92년도에 리우에서 열린 환경 정상회담에서 그 나왔었죠.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97년도에는 또 이제 교토에서 나온 교토 의정서 이런 그 국제적인 협약들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유엔에 보고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죠. 네. 꼭 필요한 일이고요. 꼭 필요한 일이고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 어떤 것이 주로 있었습니까? 예, 그 성과가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 100년 동안에 대기 온도가 얼마가 올라갔다. 뭐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가 뭐 얼마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에서 25cm 정도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이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IPCC에서 이제 조사 결과된 발표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업 활동이라든가 그 에너지 이용 시스템이 지금 상태로 간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해마다 1.7배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난 2001년도에 있었던 그 3차 보고 그때는 이런 기상 이변이 그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의 공해에 따른 요인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인간의 공해에 따른 요인이다. 사실 이제 기상 예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피해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경제적인 피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스키장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북유럽 스키장도 아주 대표적인 스키장들인데 워낙 따뜻해갖고 날씨로 눈이 충분히 오지 않아갖고 네. 물상을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네.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 강원도 지역에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네. 눈이 안 와갖고 우리나라 기상청들이 많이 지금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네. 하죠. 예. 근데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거 맞추기가 어려운 건데 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 때 하나가 이제 결국 공해 문제, 네. 인간이 유발하는 공해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 이 스모그 현상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렇죠. 넘어오고 있죠. 또 네. 미세먼지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인간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이제 아까는 온도 문제 그거에서 발생한 거지만 이제 오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의 스모그 현상 이게 최근에 그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그 석탄이라든가 석유 이러니까 그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주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생성의 70%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제 그 원인이 더 크다 뭐 이런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뭐 그 산업 뭐라고 할까요? 공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스모그 현상 그리고 이제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이 우리한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결국은 장행해진 그렇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네. 주의를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미국은 지금 한파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스모그로 그리고 또 일본이 또 그 방사선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오염시킨 대지의 전부 다 그 결과물들인 건데
뭐 어느 때보다 이 환경 문제 참 그 심각한 것 같고요. 이 대책이 앞으로 좀 심각하게 전 지구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뭐 어떤 단순한 그 연구 단체를 넘어서 이제 어떤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제 단체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를 보는 장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원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차들이 다 이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 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Yes, 지금 해야 한다. No, 아직 시기상조다. 각각 약 5대5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절묘하네요. 아무래도 개헌론이 쉽사리 결론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1579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고요.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허중현, 백은지, 작가 정선임, 강혜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